이번 시간에는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정말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있어 보였고 너무 전문가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너무 많은 보조지표는 오히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간략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설정해 놓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를 설정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또는 지지를 받을 때 타점을 잡는 방법인데, 돌파할 때, 지지 받을 때, 또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지지 받을 때, 지지 받을 때, 이럴 때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름대는 구름대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저항을 먹고 빠지기 때문에 보통 구름대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에서도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에 5일선, 21선, 61선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보통 반년선, 1년선, 2년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는 투자자마다 어떤 투자 방법이 다를 텐데 저는 잔파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큰 추세로 이어지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파동을 신경 쓸 때는 뭐 5일선, 21선, 61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선은 분산이 될 수가 있고 차트가 좀 지저분해 볼 수도 있고, 저는 잔파동보다는 큰 파동을 보통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편선, 반년선, 1년선, 2년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기본 설정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본 차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완전 기본 설정이고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지표 추가,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표 추가,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일목, 그러면은 일목균형표가 검색이 됩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뜨는데요. 위에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씨가 없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확인 설정 들어가서 지표 이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후행, 선행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지표 설정 일목균형표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빗금을 채우기로 바꾸시고 두 개는 그대로 유지, 요거는 체크가 없는 상태. 여기서 채우기만 바꾸신 다음에 라인 설정. 자, 여기서 전환을 없애시고 후행 스팬 없애시고 나머지 세 개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자, 기준선 이 글씨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저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하신 색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너비를 3에서 4 정도가 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을 글씨를 클릭하시고 색상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50% 요걸 바꾸고 선행 스팬 2도 눌러서 그대로 색상만 회색 50%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더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화면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너무 흰색이면은 눈이 부셔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회색 2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선들도 좀 지저분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없애시고 세로 없애시고 일자 구분선 없애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깔끔해집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줄이고 자,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선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또는 위에 있는 요 글씨를 종가 단순 5, 10, 20, 60, 120 요거를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지표 설정, 가격, 이동 평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어떤 투자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일, 10일, 20일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없애시고, 자, 3에서 반년선 120일, 기간 4를 요거를 240, 1년선 그리고 120을 480 이렇게 바꾼 뒤에 단순간 지수는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들어가서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시고 120, 240, 480 있죠. 체크가 된 상태에서 120을 클릭하시고, 저는 선으로 안 하고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깔끔해 보여서요. 요거를. 그 다음 색상은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회색 50%, 두께는 한 3 정도. 그 다음에 2년선 요거를 클릭해야 돼요. 글씨를 숫자를 클릭하시고, 색상은 이제 원하신 색상, 그 다음에 선으로 하셔도 되고 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한 4 정도. 그 다음에 480, 그 다음에 색상을 원하는 색상, 그리고 선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으로 하시거나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신 다음에 너비를 요건 한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신성 ENG,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이 기준선을 활용한 방법은 기준선 돌파할 때 또는 뭐 지지를 받을 때 또는 지지를 받을 때 이렇게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것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버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수평 나머지 전부 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배열은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고, 돋보기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상자까지, 그래서 화면, 실시간 돋보기, 추세선, 가격 데이터 요 4개만 빼고는 나머지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 긋는 선, 그리고 요거는 수평선, 그리고 요거는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지울 때는 요거 지우개 올 요거를 하시면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자, 일단은 전 영상에서도 중요한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박스권을 긴 장대 항봉이 뚫었습니다.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봉입니다.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는 장대 항봉, 기준봉. 자, 기준봉에 중요한 가격대가 항상 상단과 중간 그리고 하단에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어떤 종목이든 항상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 라인에서. 자, 그리고 가장 고점이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은 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항을 먹고 빠졌습니다. 자, 근데 얘가 왜 하필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을까요? 기준봉에 중앙도 겹치고 2년선도 겹치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탈되면은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하필 여기에서 빠졌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정고점이죠. 뚫기가 어렵죠. 뚫으면은 매수를 해야 되지만 뚫지 못하면은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지죠. 또 저항을 먹고 빠집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가격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절대 100%가 없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빠르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됐을 때는 다시 자르고, 자, 내려오죠. 근데 이번에도 왜 하필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서 눌림 먹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만 못 잡았다면은 상승 이후에 언젠가 내려옵니다. 그때 중요한 가격대에서 타점을 잡아서 수익도 볼 수가 있죠. 또는 뭐 기준선은 겹치고 박스권의 상단도 겹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돌파했던 기준봉의 하단에서 반등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격대 이후에 여기서 반등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을까요? 왜? 자, 그건 보면은 항상 중요한 가격대에 들어있죠. 기준봉에 상단, 중단, 하단까지.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였습니다. 게다가 기준선까지 겹치는 구간이었어요. 항상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미리 보고 계시다가 거기에서 타점을 잡으면은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에서. 근데 만약에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바로 잘라야 됩니다. 바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했죠. 기준봉의 상단. 여기가 1차적으로 만약 깨지면은 중앙에 있죠. 하지만 만약 지지해주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가격대를 깨뜨리고 내려오잖아요. 바로 잘라야 되고,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마음 편하게 이 아래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닥입니다. 이건 바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안 깨지면 여긴 바닥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분이 또 질문 한번 주셨는데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중요 가격 돌파가 나왔는데 거기서 샀을 때 그게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은 최고점에 물리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눌림목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중요한 가격대 정말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얘가 깨지면은 얘는 나중에 보면 또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기와 여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부강약품이라고 있어요. 자, 부강약품. 이게 이제 박스권이죠.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타점을 잡았는데 이 라인이 이탈되면은 나중에 보면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중요한 가격이겠죠. 요 라인 정도가 보면은 이렇게, 그죠? 중요한 구간, 중요한 구간,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의 시초가 흔적과 잡고 대응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가격이 고가든 저가든 상관없이 자리가 저점인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찾았을 때 정말 큰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잡는 방법은 정말 많지만 뭐 기준선, 이평선 정말 많습니다. 다양하게 앞으로도 매매 기법이나 뭐 검색기 다양하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